안녕하세요. 이번에 흡수식 냉동기의 이중 효용에 대해서 해볼 건데, 먼저 단일 효용과 차이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중 효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번과는 다르게 약간 실제처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효용을 볼게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중 효용이라는 건 결국 재생기가 두 개이던가, 사실 얘가 두 개면 열교환기도 두 개예요. 열교환기도 두 개다. 근데 실제 차이는 우리가 보조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보조용의 재생기와 열교환기가 있는 건 2단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고, 이중요용은 주 사이클에 재생기와 열교환기가 하나씩 추가된 것을 우리가 이중효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게 단일효용이고, 단일효용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신 다음에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단일효용에서 이중효용과의 차이만 간단히 한번 그려보면요, 얘도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두면 우리가 하나는 응축기고 하나는 재생기가 있었는데, 이 차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응축기에서는 말 그대로 응축열이 발생하니까 응축열을 제거하는 냉각수가 필요할 거고, 재생기에서는 냉매랑 흡수액이랑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끓여가지고 분리해내기 위한 열이 필요해요. 뭐 가스 버너를 쓰던 증기나 온수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지역 난방에서는 우리가 설계 조건을 95도씨의 저온수를 보고 있죠. 이게 이때 드는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우리가 희용액이라고 하는 냉매와 흡수액이 섞인 애들이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희용액이라고 하고, 얘가 냉매와 흡수액의 합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국 얘를 끓여가지고 우리가 냉매를 증기화해서 증기를 응축기로 보내서 다시 응축을 하는 거죠. 이때 냉매 증기가 되는데, 이때 냉매 증기의 발생량은 결국 여기 투입된 열 에너지만큼 증기가 됐을 건데, 여기서 뭐 1000을 넣었다고 얘가 0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뭐 500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열교환 효율이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효율에 따라서 실제 냉매 증기의 발생량은 냉매의 열량의, 열원의 열량의 그 효율을 곱한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냉각수와 만나서 결국 이렇게 얘가 냉매액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증발기로 가겠죠. 맞죠? 예, 그리고 이 희용액을 끓였으니까 우리는 얘가 이제 진해져서 얘를 농용액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흡수기로 가겠죠. 흡수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냉매의 증기량 또는 냉매의 재생량이라고 해볼까요? 결국 혼합된 거를 재생시킨 거라서 우리가 얘를 재생기라고도 하고, 냉매를 발생시켰으니까 발생기라고도 해요. 발생기, 재생기. 냉매의 재생량은 열량의 효율을 곱한 건데, 효율이 그냥 열교환기 효율이 70%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결국 얘는 0.7Q가 되겠죠. 투입된 열량의 70%만큼 냉매의 증기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단일 효용에서의 냉매 재생량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 배울 게
이중 효용이잖아요. 사실 이중 효용 뭐 많이 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냉온수기에선 많이 쓰는데 냉동기에서는 잘 안 쓰죠. 살펴보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위에 재생기가 두 개던가, 아이고 지워졌네요. 열교환기가 두 개던가라 했잖아요. 결국 둘 다 두 개씩인 거예요. 그럼 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똑같이 응축기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재생기 1번, 그 다음에 재생기 2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높이가 약간 또 이런 강박증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얘의 명칭은 응축기고요. 얘는 저온 재생기라고 해서 로우 제네레이터, 얘는 고온 재생기. 제네레이터 맞죠? 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여기 그렸던 얘가 일단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먼저 희용액이 와요. 이거는 단일 효용과 이중 효용이 똑같은 상태죠. 그리고 얘 또 끓여서 분리해야 되잖아요. 먼저 이렇게 얘를 분리를 똑같이 어떤 열 에너지를 넣는데 얘를 열량이라고 하고 똑같이 Q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열량은 그 단일 효용보다 훨씬 고온 또는 고압의 증기, 더 큰 열 에너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희용액이 와서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중용액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진해진 용액이어서 제가 그냥 중용액이라고 한 거고, 그럼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냉매 증기가 올 거예요. 이렇게 냉매 증기가 오는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좀 이쪽으로 와볼까요? 얘가 냉매 증기인데 얘 똑같이 Q 열량의 효율인데 1번이라고 써볼게요. 뭐 그냥 효율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1번이라고 해보고, 얘는 중농액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열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증기가 뭐 물이라고 그냥 대기압하에서 보면 딱 100도씨 증기가 아니고 더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증기가 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진공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100도씨는 아니고 훨씬 낮은 온도가 됩니다. 그럼 이 증기가 바로 원래는 냉각수를 통해서 냉각수를 이용해 제거했죠. 그래서 그 버렸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야, 한 번 더 열교환을 하자. 그래서 이 중용액을 한 번 더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 이 중용액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게 냉매와 흡수액의 혼합액이었는데 이 한 번 끓였다고 모두 이게 다 분리가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증기가 발생을 했을 거고, 이 증기를 열교환을 시켜서, 말이 이상하네요. 첫 번째 고온 재생기에서 온 고온의 증기를 중용액과 한 번 더 열교환을 시키면 이 중용액이 한 번 더 끓겠죠. 그러면 그때 발생한 또 증기도 이렇게 모아서 냉매 증기가 또 생기는데, 얘는 아까 처음에 투입한 열 에너지에 이미 이 효율만큼 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왔죠. 여기 들어온 말로 설명하니까 얘의 열 에너지가 Q였는데 일로 들어온 애는 Q에다가 효율을 곱한 거잖아요. Q 이타이니까 얘는 애초에 입력이 Q 이타가 되고, 여기다가 이 열교환기에서의 효율인 이타 2를 또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온
냉매의 증기들을 아까랑 똑같이 냉각수를 통해서 응축을 시키겠죠. 그럼 다시 응축이 된 냉매액이 우리가 말하는 증발기로 가게 될 거고, 이 희용액은 한번 끓여서 중용액을 만들고, 만든 중용액이 다시 열교환을 하고 오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끓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용액이라고 말하는 농축된 흡수 용액이 되고, 얘는 이제 흡수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뭐를 계산하냐? 냉매 재생량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고온 열 교환기에서 열 재생기에서 Q 이타1만큼 냉매를 재생시켰어요. 얘는 고온 재생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저온 재생기에서도 냉매를 재생시켰죠. 그게 이 입력분의 효율 이타2만큼. 즉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볼까요? 얘가 입력이고 출력이 효율을 곱한 거고, 저온 재생기에선 얘가 입력이고 얘가 효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실제 효율은 이타1과 이타2가 다르지만 얘를 똑같이 0.7, 즉 7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0% 가정. 그러면 원래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Q에 이타1으로 묶고 1 플러스 이타2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써보면 0.7에 1 플러스 0.7의 Q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곱하면 0.7 더하기 0.49 돼서 얘는 1.19 열량만큼 냉매를 재생할 수 있는 거죠. 즉 얘는 투입된 열량에 비해서 0.7만큼의 냉매를 재생시켰는데 얘는 투입된 열량에 비해 1.19만큼의 열량을 냉매를 발생시켰으니까 더 많은 냉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효율이 되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 효용과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유튜브 빨리 감기 되니까 이게 미리 그리면 공부하는 사람이 머리에 안 남아요. 제가 항상 하면서 그리는데 삐뚤어서 거슬리네요. 이 정도. 그럼 여기 이렇게 실제로는 루버처럼 갈라져 있고, 이쪽이 우리가 말하는 증발기고 이쪽이 흡수기예요. 얘가 왼쪽으로 좀 쏠렸네요. 좀 이렇게. 그러면 흡수기부터 살펴보면, 증발기부터 살펴보면 얘는 결국 우리가 계속 냉매라는 걸,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위에랑 통일을 해서 냉매라는 걸 계속 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흡수식 냉동기는 냉방하려고 쓰는 거니까 냉수를 제조하는 거죠. 1편에서 기억하셨다시피 여기서 냉매를 뿌려서 이 관과 그 증발을 통해서 이 관의 열을 뺏어가서 우리가 냉수를 만드는 거고 열교환을 하는 거죠. 얘가 실제로 5도씨 정도에서 끓는 압력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여기다가 좀 그냥 써볼까요? 추기 펌프라고 하는 진공 펌프를 두게 돼요. 압력을 계속 냉동기 안에 압력을 떨어뜨려서 얘가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냉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될 때 얘가 계속 증발해서 증기가 되니까 여기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막기 위해서
흡수액이라는 걸 얘도 직선으로 좀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흡수액을 쫙 뿌리면, 그러니까 분무기로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서 발생된 증기들이, 냉매의 증기들이 이 흡수액으로 빨려 들어와서 여기 이제 흡수액에 흡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 흡수액을 희용액이라고 하고, 냉매와 흡수액이 섞여서 희석됐다고 해서 우리는 희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희용액을 우리가 용액 순환 펌프를 통해 얘를 이제 보낼 거예요. 어디로 보내냐? 재생기에 가서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려보고,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이쯤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얘가 재생기예요. 고온 재생기. 얘가 고온 재생기고, 얘가 저온 재생기, 얘가 응축기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열 교환들을 해야 돼요. 열이 손실이 나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와봤다고 해볼게요. 어디서 왔는지 두고. 깨끗하게 안 그려지네요. 얘가 이제 희용액이 왔는데 우리는 얘를 이제 끓일 거예요. 얘를 이제 이렇게 끓이는데, 우리가 고온의 증기, 뭐 3kg도 별로 없고 8kg짜리 많이 쓰죠. 또는 고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이중유용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스 버너 방식이 있죠. 증기도 있긴 있는데 보기 힘든 것 같고 가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끓여서 나가는 게, 자, 우리가 이걸 중용액이라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용액이 지금 매우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열을 그냥 저온으로 보내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 어디선가 이렇게 농용액이 올 텐데, 이 농용액의 온도는 높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응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용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생기도 2개지만 열교환기도 2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좀 삐뚤으니까 이렇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뭐에서 온지 모르겠지만 희용액이 모랑 열교환을 해서 온도를 올려요. 몇 번? 2번 이렇게 올려서 아까 여기 이제 고온 재생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용액이 뜨거웠잖아요. 이 중용액을 끌어다가 이렇게 이 열교환기에 투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방향을 좀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는 희용액, 얘는 중용액. 그럼 이 열교환기에서도 희용액과 열교환을 하고 나온 이 중용액은, 얘가 지금 저온 재생기잖아요. 일로 다시 올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용액을 따라가 보면 희용액이 고온 재생기로 갔다가 저온으로 가죠. 중용액이 돼서. 그 희용액이 고온 재생기로 갔다가 중용액이 돼서 저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이 열 에너지들이 아까우니까 이 열을 지금 다 교환해서 온도를 올려야 하는 곳에는 열을 전달하고 온도를 내려야 하는 곳에서는 열을 빼앗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두고 우리가 얘를 끓였으니까 얘가 냉매 증기가 나올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재생기에서는 우리가 냉매를 만들었죠. 아까 말한 Q 이타 원만큼. 그럼
아까 저온 재생기에서 한 번 더 열교환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열교환을 해서 이쪽에다 이제 붓는 거죠. 응축기에다. 이 증기로 나오기도 하고 액체로 나오기도 하니까 얘는 되게 고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을 제거하기 위해 응축기엔 응축시켜야 되니까 항상 냉각수를 줘야 되니까, 자, 우리가 요 흡수기에서 흡수 증기가 흡수에 이렇게 뿌리면 이에 지금 냉수에서 뿌려진 냉매 증기가 응축돼야 액체가 되잖아요. 그래야 펌프로 보낼 거고, 그래서 냉각수가 이 흡수기를 지나온 다음에 여기 응축기도 이렇게 지나서 열을 2번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증발기에서 냉수가 올 때 얘가 뭐 12도로 와서 7도로 나갈 때 12도랑 만나서 증발기에서 뿌려진 냉매가 증기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증기가 흡수액에 녹으면서 다시 응축되면서 열을 발생시키겠죠. 방출하는 거죠. 그때 열을 냉각수가 흡수를 하고, 또 여기 지금 고온 재생기에서 저온 재생기를 거쳐온 냉매 증기가 다시 응축돼야 우리가 증발기에서 뿌려줄 수 있으니까 다시 열을 발생시킬 거고, 그때 열을 또 냉각수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중농액이 와서 열교환기를 거치는데 얘를 고온 열교환기라고 하고, 고온, 다시 중농액이 가서 여기 저온 재생기에서 한 번 더 끓여지는 거죠. 이 발생된 냉매의 증기를 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애가 이제 우리가 농용액이라 그러고, 얘는 중용액이죠. 이 농용액도 뜨겁겠죠? 냉매 증기량, 요 증기와 열교환해서 온 거니까 얘가 이번엔 이 열교환기에 들어가고, 이 열교환기가 쫙 돌아서 여기 이제 흡수기에 뿌려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온 열교환기가 되는 거고, 펜으로 그리면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이클이 완성이 안 됐죠. 보시면 여기 이제 냉매 증기가 여기서 증발해서 흡수액에 흡수되고 열교환기를 2번 지나서 여기서 끓여진 다음에 이 끓여진 증기가 저온 재생기를 거쳐서 다시 응축기에서 이제 응축이 됐어요. 그럼 이게 다시 이제 증발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가기 전에 출발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 지금 뿌려준다는 건 얘요, 펌프로 밀어야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펌프가 있을 거고, 이 펌프가 냉매 펌프가 되겠죠. 이렇게 도는 거고, 그리고 이 펌프 계속 도는데 이 돌 때 증기가 계속 흡수기로 넘어가면 양이 점점 줄겠죠. 그러면 그거를 결국 이 응축기에서 온 요 냉매로 보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사이클이 완료가 됐죠? 자, 여기 아까 살펴보면 저번 거는 네모나게 그냥 그렸었는데 얘는 재생기가 2개, 열교환기가 2개죠? 이래서 이중효용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가해지는 열의 에너지는 냉매를 증기로 분리하고서도 저온 재생기에서 또 중용액을 끓일 만큼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3kg 이상 또는 8kg짜리의 고압의 증기라던가 고온수도 이게 170도였나요?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스 방식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많이 쓰는 거죠. 즉 우리가 지역 난방에서는 설계 조건이
이 열에너지가 95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요용은 지역 난방에선 쓸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에서 많이 쓰이는 건 단일 효용과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많이 쓰이는데, 이 차이는 결국 재생기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 효용이라는 건 투입된 열량이 하나의 재생기를 통해 끓임으로 인해서 냉매의 증기를 분리하여 우리가 다시 응축기에서 냉각수의 열량을 방출하며 응축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중요용 같은 경우에는 고온 재생기와 저온 재생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고온 재생기에서 분리할 때 강한 열에너지로 증발시킴을 통해 이때 발생한 냉매 증기를 바로 응축기로 가는 것이 아닌 저온 재생기에 들어온 용액을 한 번 더 끓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냉매 재생량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끓여서 넘어온 놈인데 무슨 열교환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중용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왔기 때문에 실제 일로 온 온도는 여기서 나간 온도보다 훨씬 작은 온도이고, 이 냉매 증기는 바로 여기서 나간 온도이기 때문에 이쪽 증기 온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흡수식 냉동기의 이제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출발은 항상 증발기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증발기에서는 냉매를 계속 분사시키고 있고, 이때 증발기의 조건은 추기 펌프를 통해 이미 흡수기와 증발기는 하나의 구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압력을 낮춰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여기서 이제 냉매를 뿌려주게 되면 냉수관과 만나서 냉수관이 12도로 들어오면 여긴 이미 5도에서 끓는 냉매이기 때문에 다 얘가 증발하게 됩니다. 이때 증발하면서 여기 냉수관의 열을 흡수함으로 통해 우리가 냉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때 만들어진 냉매의 증기가 우리가 흡수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흡수기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분사되고 있는 흡수액의 노가 같이 희석된 용액인 희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단 이때 흡수되면서 액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액체를,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열을 넣어야 되듯이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때 냉매 증기가 희용액이 되기 위해 액체가 되면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열을 우리가 냉각수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흡수기에서 출발된 희용액은 저온의 열교환기, 이 저온 열교환기는 저온 재생기에서 온 중용액과 농용액과 열교환을 하는 것이고, 얘가 또 더 뜨거운 고온 열교환기, 얘는 이제 고온 재생기에서 온 이쪽이네요. 중용액과 열교환을 하는 거죠. 즉 어차피 희용액은 고온 재생기에 가서 끓여야 되니 이미 끓인 이 열이 아깝지 않냐, 이 열로 가기 전에 대피자란 뜻이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고온 재생기인 것만큼 이때 투입되는 열에너지는 좀 높은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열원을 통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끓여야 될 거고, 이때 우리가 냉매의 증기량은 발생된 증기는 저온 재생기를 통해 저온 재생기에서 열을 최대한 방출해서 저온 재생을 시키고, 얘가 이제 다시 응축기로 와서 냉각수를 통해 냉매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저온 재생기에서 고온 재생기에서 온 냉매 증기를 통해 한 번 더 농축된 농용액은 다시 저온의 재생기로 가서 저온의 열교환기로 가서 우리가 흡수기에서 출발한 희용액을 한 번 더 온도를 높여주고, 먼저 높이는 거죠.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흡수기의 분사장치로 가서 흡수액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럼 고온 재생기에서 출발한 냉매 증기는 저온 재생기에서 열교환을 했고, 이때 된 냉매액을 우리가 증발기로 보내줌으로 통해 다시 이 냉매가
이 모든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증발기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착된 냉매는 냉매 펌프, 순환 펌프를 통해 다시 분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난방 사이클도 할 건데 흡수식 냉온수기 할 때요. 결국 얘네 열 빼주는 거 끄고 열만 데피면은 냉온수기가 되는 거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